오늘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뉴욕 한인 회장의 취임식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선 회장의 취임식은 뉴욕 한인회관 앞 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촉발된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게 할당된 적정 의석수는 5석 내지 6석이라는 한국 국회 차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이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둔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야간 조명을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 김민선, 민승기 두 회장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뉴욕 한인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회관 출입을 저지하는 민승기 회장 측에 의해 김민선 회장의 취임식은 뉴욕 한인회관 앞 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앞 거리에는 축하 화환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앞에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민선 회장의 취임식은 민승기 회장 측이 한인회관에 들어갈 수 없게 하자 결국 거리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협의회 관계자들 및 한인 단체장들 그리고 50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비록 회관 출입은 못했지만 모든 것이 회칙을 따른 적법한 행사였다며 앞으로 자신의 공약인 미래지향적인 한인회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가 34대 뉴욕 한인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 제가 공약을 한 대로 3가지 미래지향적인 한인회, 품격 있는 한인회 그리고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한인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주 역대 회장단협의회 의장은 김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뉴욕 한인회의 미래를 구상하고 회칙을 개정해 한인회관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동포들의 재산이며 세계 한인들이 상징이 될 수 있는 뉴욕 한인회관에 더 이상 군침을 흘리는 한인회장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회칙 개정을 해주십시오. 뉴욕 한인회 역대 최초로 야외 길거리 취임식을 가진 김민선 회장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국 직원 고용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욕 한인회관으로 정상 출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들어가려는 자와 막는 자의 치열한 몸싸움. 한마디로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성이 오가고 거친 몸싸움 끝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는 등 사태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진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박민기 기자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된 김민선 회장은 오늘 오전 취임식을 위해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했지만 회관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 측 관계자가 열쇠를 구해와 1층까지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지만 거기선 민 회장 측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김 회장 측의 회관 출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20여 분의 언쟁 이후 김 회장 측 관계자들이 6층으로 올라왔고 회관 입구는 진입하려는 사람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거친 몸싸움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잠시 뒤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필사적인 출입 저지가 계속되자 흥분한 전직 회장들은 민 회장 측 관계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6탄전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회관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걸 상식적으로 강합니까? 회장의 연기가 절대 아니, 근데 이 민수미 회장은 사실상 이미 he's finished already. He's already his term is finished. 근데 그러니까 He's already by law and he's not. 회장님 제발.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3경찰서 경사와 경관들은 사람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취임식은 회관 앞 인도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오늘 김 회장 측의 회관 강제 진입 시도는 미친 짓이라고 주장하며 과열된 선거 양상이 비극을 넘어 코미디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저희들이 경찰을 불러야 되고 한인 사회에 바보 같은 해프닝이 계속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좀 그만돼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에요. 비극도 아니고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민 회장은 법원 판결 전까진 김 회장의 회관 출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다음 주 김 회장의 회관 출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촉발된 경찰 폭력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에 이어 필라델피아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폭동이 일어난 지난 27일 이후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피켓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뉴욕시와 보스턴에서도 각각 시위가 전개됐고 30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맨하튼 일대에서 진행된 뉴욕 시위에는 수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쯤 유니온 스퀘어에서 집결한 시위대는 한때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13경찰서장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볼티모어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었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검찰로 넘겨지면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80만 명의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적정 의석수는 5석 내지 6석이라는 한국 국회 차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재외국민에게 할당된 적정 의석수를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김종각 박사는 27일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재외국민 대표의 적정 의석수가 5석에서 6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 대표 선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포르투갈의 총 의석 대비 의석률을 한국에 적용하면 5석에서 6석의 의석수가 산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총인구는 5,300만 명이고 의석수는 모두 300석으로 5.3%의 인구 대비 의석률을 보입니다. 이 가운데 참정권을 가진 재외국민은 280만 명으로 전체 300석의 의석수를 총 의석 대비 의석률 1.7%에서 1.9%의 비율로 나누면 모두 5석에서 6석의 의석수가 산출됩니다. 김 박사는 재외국민 수가 28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 대비 의석률 5.3%를 산술적으로 적용하면 약 16석이 되지만 총 의석 대비 의석률을 적용하면 5석에서 6석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의석수는 3석에서 4석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0명을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2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영주권 입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까지의 올해 1분기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군 입대는 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04년에는 미국 영주권자 입대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1년 사이에 무려 16배로 급증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한국군에 입대한 미국 영주권자는 총 7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영주권자 자원 입대가 늘어나는 것은 남성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고 취업 등 영리 활동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군복무를 마칠 경우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주권자가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이들은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연 1회 허용되는 출신국가 방문 시에는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 등도 지급됩니다. 뉴욕시의 렌트 한정 아파트는 100만 가구에 달하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렌트 인상률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예비 표결을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은 0에서 2%, 2년 연장은 0.5에서 3.5%로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 발표된 권고안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랜드로드 측이 요구한 1년 4.2%, 2년 6.75%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4차례 더 열리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인상 범위는 달라질 수도 있고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24일 오후 6시에 실시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세입자 대표 위원들은 지난해 랜드로드의 건물 관리 비용이 0.5% 오르는 데 그쳤지만 2011년부터 2014년 렌트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평균 6.3%나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랜드로드 측 대표위원들은 지난해 관리 비용이 오르지 않은 것은 기름값의 하락 때문이라며 이런 저유가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렌트를 올리지 않으면 아파트 보수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특목고의 인종 불균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교육국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카르멘 파리냐 교육감이 인종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둔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주 하원 교육위원회에서 특목고 입시의 인종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냐 교육감은 특목고의 인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은 많은 아이들의 교육적 권리가 그만큼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뉴욕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 교육국이 지난 2009년 특목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입학시험 외에 주 표준시험, 내신, 출석률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했을 때도 인종 불균형 현상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뉴욕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교사 노조를 포함한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활동가들도 파리냐 교육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회용 스티로폼 음식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뉴욕시 레스토랑 연합회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맨하탄 연방지법에 법안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레스토랑 연합회는 30일 맨하탄 연방지법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위생국을 상대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법안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소장에서 스티로폼을 규제할 경우 대체용품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업에 막대한 타격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티로폼은 재활용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주식회사가 이미 스티로폼 용기를 포함해 뉴욕시의 모든 재활용품을 구매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도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시의회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안을 표결에 붙이고 통과시켰습니다. 단 요식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스티로폼 용기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음식을 담았던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난 1월 드블라지오 시장은 7월 1일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의 화려한 야경은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뉴욕의 자랑거리인데요. 그런데 뉴욕시가 빛 공해를 막는 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야간 조명을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욕시 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의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야간에 건물 내에 근무자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경비가 이뤄지거나 쇼윈도처럼 상품 전시를 하는 경우 야간에 청소 작업을 하는 건물 등은 예외로 했습니다. 법안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뉴욕시의 청사진에 따른 것이지만 각 산업 분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밤에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크라이슬러 빌딩 등 뉴욕의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식당과 가게들도 어둠 속에서는 감시 카메라에 절도 사건 등이 포착되기 어렵다며 치안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전직 회장과 이사들이 현 박윤숙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수 태진아 씨와 시사저널 USA 간 억대 도박 논란 진실 공방에 개입함으로써 LA 한인축제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사퇴 촉구의 원인입니다.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축제재단 배무한, 정주현, 김준배 전직 회장을 비롯해 명원식, 최명진, 이상백 전직 이사들은 오늘 현 박윤숙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홍보차 한국을 방문 중에 가수 태진아 씨와 시사저널 USA 간 억대 도박 논란에 개입함으로써 LA 한인축제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사퇴 촉구의 명분입니다. 박윤숙 LA 한인축제재단 현 회장의 회장직 사퇴와 아울러 축제재단 현 이사진에게는 정관 제9장 31조 사항에 의거 박윤숙 회장을 제명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박윤숙 회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장에서 배무한, 정주현, 김준배 전직 회장들은 LA 한인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박윤숙 회장 자신과 현 이사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윤숙 회장은 이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전직 이사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축제를 잘못한다. 축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거기는 내가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재단 명예 실추건과는 별도로 전직 이사들에게 반환해야 되는 이사비 문제와 일부 이사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사태 해결과 전 현직 이사들의 파업을 위한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42회 LA 한인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사무국 직원을 보충하고 새 이사 영입은 물론 본격적인 부스 판매에 나선 LA 한인축제재단. 박윤숙 회장 사퇴 촉구 사태로 불거진 전 현직 이사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성공적인 LA 한인축제를 만들기 위한 상생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올림픽 경찰서에서 불법 주류 판매 단속 강화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인 업주들은 한인 유흥업소들이 과잉 표적 수사망에 오르고 있다며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림픽 경찰서 측은 강력한 단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한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 유흥업소 업주들이 올림픽 경찰서와 주류 단속국 ABC가 개최한 불법 주류 판매 단속 강화 간담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과 스티브 하우친 올림픽 경찰서 전담 검사, 주류 단속국 ABC의 관계자들은 관할 지역 일부 유흥업소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To give information about what those businesses can do to be successful while being responsible. And I want to emphasize the word being responsible because all of us as community members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our community better and safer and have our community have a good reputation.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영업 규정 시간 외 주류 판매, 불법 주류 판매, 도우미 문제 등입니다. As I discussed earlier in the forum, some of the issues we have are service after hours, violating their operating conditions, the domi girls or the escorts, and sometimes cases of prostitution and unlawful possession of distilled spirits and beer and wine locations. 특히 도우미 문제는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t is illegal to hire dummy girls in the city of Los Angeles. It breaks several laws. It breaks the escorting business law. Actually, people who drive the dummy girls around or hire the dummy girls are operating an escort business without a license. The bars that hire them also are in violation of the law, and the patrons that use them are also in violation of the law. 한편 한인업주들은 최근 타운 내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의 경찰의 과잉 표적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고객들이 부르는 경우도 있어 업주 측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뿐더러 단속 과정에서 일반 손님과 종업원을 무자비하게 단속해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한인 유흥업소 업주들은 과잉 단속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한 후 올림픽 경찰서 측에 정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주변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흑백 인종차별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남아공에서 이번엔 외국인 혐오증으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몽둥이와 도끼로 무장한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쌓인 타이어에선 불길이 솟고 불에 탄 자동차들은 뼈대만 남은 채 뒤집혀져 있습니다. We are sick and tired of them. They must go. We are telling them, and they can see that we don't want them. 지난 11일 전후에 남아공 동부 더반에서 시작된 시위는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까지 확산됐습니다. 시위대의 공격 대상은 주로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의 실업률이 25%까지 달한 상황에서 이달 초 남아공 최대 부족인 줄루족의 왕이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 불만에 불을 남겼습니다. Some guys came to my house with some friends told us that we must leave the country because we are taking jobs.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이 불에 타고 약탈당하는 등 시위는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5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집과 일터를 버리고 난민촌으로 대피했습니다. They're burning us alive inside our shops. They're killing us by burning and then with petrol bomb. I don't know this barbarism where they learn from. 공항은 아예 짐을 싸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Even though in our country there is economic crisis, but at least we are going to survive rather than staying here. Otherwise, we can be killed.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웃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제히 남아공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백인 정권에 맞서 투쟁하던 남아공인들을 도와준 사실을 잊었냐는 겁니다. The act of treating other Africans in that horrible way can never be condoned by anyone. 주변국들의 분노와 경제 보복이 잇따르면서 시위를 부추겼다는 비난에 휩싸인 줄루족 왕은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lempi-ke engithi ngizoyiphaka namhlanje ngeyokuvikela wonke umuntu okufika okhona kuleli ongakhathaleki ukuthi uvela kuliphi izwe. 주마 남아공 대통령 역시 출국 계획을 급히 취소하고 난민 캠프를 방문해 위로에 나섰습니다. That when we've arranged everything, when we stopped violence, they are still welcomed as they came. 하지만 이번 사태로 남아공의 속살이 드러나면서 아프리카 형제국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가 맨하탄 주요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에서 발레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시티바이크는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펜스테이션과 폴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 인근 정류소에서 시티바이크 직원이 자전거를 대신 반납해주는 발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점차 오전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생명재단이 결혼 1년 만에 악성 림프종 말기 선고를 받은 30대 한인 여성 로리남을 돕기 위해 골수 기증 캠페인을 벌입니다. 새생명재단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퀸즈, 플러싱, 메도우 소재의 뉴욕 천성 장로교회에서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골수 기증 등록은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로 가능하며 만 18세부터 44세까지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경찰국이 신규 경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국은 오는 11일까지 신규 경찰 지원자를 모집한다며 지원자가 300명이 되면 접수를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너플라이에 한인 인구가 많은데도 아직 한인 경관은 한 명도 없다며 우수한 한인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한 IT 업체에서 동료끼리 공동 구매한 메가밀리언 복권이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뉴욕주 복권국은 지난 3월 14일 총 상금 5,800만 달러짜리 메가밀리언에 맨하탄의 한 바이오테크 회사 직원 16명이 함께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총 3,833만 4,432달러의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했으며 1인당 165만 달러가량이 돌아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따뜻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